머나먼 조선시대부터 한민족의 중심이었던 서울, 한국을 대표하는 이 도시에서 40년 동안 역사를 써내려간 한 팀이 있습니다. KBO 초대 우승팀으로서 한국 야구의 위대한 시작을 알린 팀, 수많은 왕도 중 가장 최근에 군림했던 팀입니다. 장군 신화를 대표하는 공을 내세운 팀, 두산베어스입니다. 현재 매우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두산베어스. 그들의 이야기는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두산베어스는 롯데, 하나, 삼성과 함께 팀 창단부터 지금까지 모기업이 바뀌지 않은 팀입니다. 엥? 창단 때 팀 이름은 오비베어스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했지만 당시 오비베어스의 풀네임은 두산 프로야구단 오비베어스였습니다. 당시 오비베어스는 모기업이 수도권을 연고지로 하고 있어 두산 측은 오비베어스의 연고지가 서울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했습니다. 당시 두산 회장이었던 박용곤 회장은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미국 유학 시절 야구에 푹 빠진 야구광이었습니다. 게다가 서울을 연고로 할 자격이 충분했던 오비베어스였지만 매우 큰 난관에 부딪히고 맙니다. 두산보다 먼저 서울 연고지를 추진한 구단이 있었으니 바로 MBC 청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연고지 경쟁은 초반부터 MBC에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프로야구 창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MBC TF팀은 청와대에 초기 계획을 보고했다는 기록이 있었고 MBC 측은 당시 정부의 눈에 들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MBC의 주도로 프로야구 창설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MBC 청룡이 서울을 차지하게 되고 두산은 경기, 인천 지역에 연고지를 추진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하여 박용곤 회장은 굉장히 분노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청와대에서 이미 두산은 충청도로 확정되었다는 말을 하여 청와대에게 반기를 들기에는 너무 무리였기 때문에 당시 김종희 회장의 사망으로 프로야구팀 창단을 포기했던 한국화약의 연고지로 예정되었던 충청지역을 두산이 맡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1982년 KBO 충청도의 오비베어스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바로 역사적인 한국 프로야구의 첫 우승을 차지한 것이죠. 연고지 경쟁에 아픔이 있던 오비베어스에게 KBO는 서울 출신 선수 지명에 대한 배려를 해줍니다. 그로 인해 지명된 선수가 박철순, 김우열입니다. 오비베어스는 정기리그 7할 때의 승률을 기록하며 일찌감치 한국시리즈 진출을 확정짓습니다. 이 시즌 박철순의 다시는 나오기 힘든 단일 시즌 22연승은 여전히 깨지지 않는 불멸의 기록입니다. 8, 90년대에는 비교적 20승 이상 거두는 투수들이 많이 나왔지만 한 시즌에만 22연승을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오비의 첫 번째 프랜차이즈 스타 박철순뿐만 아니라 이 시즌은 김우열, 조범현, 신경식, 박상렬 등이 훌륭한 활약을 펼쳐주었습니다. 하지만 1982년 후기리그 우승도 가능했던 오비베어스. 후기리그까지 우승을 한다면 한국 시리즈 없이 통합 우승이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경기인 9월 29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팀의 간판 스타 박철순을 선발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승부는 연장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후기리그 1위였던 삼성, 창단 첫 해부터 한국 시리즈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KBO는 밤 10시 30분 이후에는 연장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이유로 12회 접전 끝에 삼성이 2대1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은 두 팀, 오비베어스는 이를 갈고 나오며 시리즈 성적 4승 1무 1패로 한국 시리즈 초대 우승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시리즈는 1무 1패로 위기에 몰렸던 3차전에서 서울 출신 선수 2명, 김우열, 박철순이 활약하며 시리즈의 반격의 서막을 알렸고 그 흐름을 제대로 이어가 그대로 4연승에 성공하여 우승하게 됩니다. 팀 출범 전부터 다사다난했던 오비베어스 6팀과의 합의 끝에 3년 뒤에 서울로 연고지를 옮기는 것이 허용되었고 드디어
우리가 아는 서울에서의 베어스 서사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챕터를 맞이한 오비베어스, 그들의 이야기는 어땠을까요? 서울로 가기 직전 시즌인 1984년은 그 유명한 김성근 감독이 오비를 지휘한 첫 해였습니다. 그 전까지 투수 코치로 있던 김성근이 감독으로서 첫 커리어를 시작한 것이죠. 이 시즌에 오비베어스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무려 전기, 후기 리그의 통합 승률에서 1등을 기록한 것이죠. 하지만 오비는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을까요? 예상과는 다르게 한국 시리즈 진출에 실패하게 됩니다. 삼성이 정기리그 우승을 확정지으면서 후기리그에서는 롯데와 OBA 1위 경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삼성의 판단은 롯데를 한국 시리즈에 만나는 것이었죠. 그 이유는 오비베어스보다 롯데자이언츠가 더 상대하기 쉬울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롯데와의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기도 하였고 오비베어스가 그해 아주 강한 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롯데를 상대로 삼성은 그 유명한 저주기 게임이 시작됩니다. 당시 삼성 김영덕 감독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그 당시 여론, 시민들의 인터뷰, 심지어 당시 삼성의 롯데 상대 저주기 경기 양상이 표로 정리되어 있을 정도로 그 의혹은 여전히 대중들에게 확신으로 여겨져 오고 있습니다. 결국 오비는 한국 시리즈 진출에 실패하면서 그 다음 해인 1985년 그렇게 갈망하던 서울로 연고지를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년도 우승 도전의 기회를 아쉽게 놓친 오비베어스는 서울로 연고지를 옮기자마자 이렇다 할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우승을 다시 도전하는 데에 무려 10년이 걸리게 되죠. 1985년부터 1994년까지 가을 야구를 단 3번, 그마저도 바로 탈락하게 됩니다. 심지어 90년, 91년 2번 연속으로 꼴찌를 기록하면서 초대 우승팀의 명성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1994년엔 항명 파동의 홍역을 치르면서 팀 분위기도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1995년에 오비에 부임한 김인식 감독은 믿음의 야구를 중심으로 오비베어스를 다시 강팀으로 올려놓게 됩니다. 8월 중순에 무려 6경기 차로 리드하던 LG 트윈스를 9월 10일에 오비베어스가 막판 스퍼트로 선두를 탈환하면서 한국 시리즈에 직행하게 됩니다. 이 시즌은 김상진, 김상우, 권명철, 김종석 등이 활약하며 정규 시즌 1위에 큰 공헌을 하였고 한국 시리즈에서 롯데자이언츠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시리즈는 말 그대로 혈투였습니다. 롯데가 이기면 다음엔 오비가 반격하고 오비가 시리즈의 흐름을 가져오면 롯데가 다시 흐름을 뒤집는 장군 멍군의 시리즈였죠. 이 시리즈는 패배로 시작했지만 권명철의 2차전 완투승, 3차전은 신인 진필중이 무려 윤학기를 상대로 더 좋은 투구를 보여주었고 2대2로 연장전에 돌입한 두 팀은 롯데의 수비 실책으로 10회 접전 끝에 5대2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던 두 팀은 결국 7차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경기는 생각보다 초반에 갈리게 됩니다. 롯데 선발로 나온 윤학길이 1회에 강판 당하면서 경기의 흐름을 빠르게 가져오게 되죠. 하지만 롯데는 만만치 않았고 4대2 상황에 9회 말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시리즈를 마무리 지으려 2차전 완투승의 주인공 권명철이 등판합니다. 하지만 롯데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9회 말 투아웃 상황에 오비는 임수혁, 공필성에게 연달아 안타를 맞게 됩니다. 자칫하면 역전패를 당할 수 있는 순간 마치 영화처럼 잠실구장의 조명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꺼지게 되며 약 30분 동안 경기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경기가 재개되고 롯데는 대타자 손동희를 내세웠고 권명철은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마지막 공을 던집니다. 결과는 투수 앞 땅볼이었고 그렇게 오비베어스라는 이름으로 이룬 마지막 우승을 13년 만에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9년 두산베어스로 팀명을 바꾸어 두산베어스라는 새로운 챕터가 시작됩니다. 두산베어스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두산의 남은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하세요.